안녕하세요, 테크쇼입니다.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앱을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를 이용할게요. 이제 우리가 iOS를 만들려고 만든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iOS 앱을 개발하려고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드로이드 앱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바 런타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남겨놓을게요. 세팅으로 가셔서 그래서 시스템 세팅으로 가셔서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를 가셔서 안드로이드 SDK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SDK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SDK는 여기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자바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건 ZP 프로파일하고 그리고 ZSHRC라는 곳이 있죠. 둘 중에서 한 곳에 루트가 패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패스가 없으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 설치한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냥 설치하고 땡 하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뭐 설치 완료한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실행을 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제 거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불유로 설치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불유로 설치를 안 하면 그러면은 설치 위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로 가서 리액트 네이티브 2로 갈게요. 뭐로 갈까요? 리액트 이게 엑스포고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됐고 그 다음에 npm run 안드로이드 이렇게 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설치가 자동으로 돼요. 엑스포고 앱이 없으면 엑스포고 앱부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지난번에 iOS 앱 할 때처럼 개발자 모드를 실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설정으로 가셔서 휴대전화 정보를 누르시면 그러면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누르시고 그리고 빌드 보는 거 있어요. 눌러주면 개발자 모드로 바뀝니다. 제일 밑에 화면에 보시면 개발자 모드가 생겼죠. 누르고 들어가셔서 USB 디버깅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고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React Native CLI를 통해서 한번 앱을 빌드를 하고 디바이스에 런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열을게요. 코드를 열어서 보면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레이들 파일이 있어요. 이 그레이들 파일에서 이제 빌드 툴 버전하고 그리고 컴파일 SDK 버전하고 그리고 타겟 SDK 버전하고 미니멈 SDK 버전을 세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웹사이트에 보니까 버전을 31 버전을 사용하래요. 그래서 여기 31 버전에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타겟하고 그리고 컴파일 SDK를 30일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SDK 플랫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는 특히 구글 실리콘은 ARM 버전을 다운받으시고 인텔 머신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여기로 가셔서 그래서 안드로이드로 가셔서 그래서 세팅스로 가셔서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 여기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플랫폼에
보면 이게 30일이 있죠? 30일이 있고 30일을 설치를 하시고 근데 다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30일에서 여기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30일 요거하고 그리고 시스템 이미지 요거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SDK 툴에서는 30일 버전 설치하시면 돼요. 30일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왜 있지? 그래서 디테일을 가려버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도 이따 보여드리려고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플랫폼 툴도 당연히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우리가 자세히 본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30일 선택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31 버전만 쓸 거니까 이거 다 지워버렸어요.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다 깔아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 여기 있네요. Virtual Device Manager로 가시면 여기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만들까요? 무슨 보여줄까요? 픽서가 기본으로 있네요. 픽서 6 프로? 픽서 6로 할게요. 그래서 하고 import new hardware profile 그래서 툭툭 한 다음에 clone device next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30일이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요걸로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딱 30일 요거 있죠. 31 버전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ADB는 픽셀 6 API 31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에뮬레이트 퍼포먼스 오토매틱으로 일단 하고 쇼 어드밴스 세팅 하셔서 너무 램이 적거나 하면 속도가 느리거든요. 지금 1.5네요. 힐 메모리 인터널 스토리지는 뭐 2기가까지 필요하지. 그냥 기본으로 넣을게요. SD 카드 그냥 기본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딴 건 됐고 그 다음 피니쉬 하면 이제 이 디바이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513이네요. 512여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실행을 시키면 ADB is launch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상폰이 하나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떴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자바 버전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이 줄루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줄루 버전을 설치를 안 하시면 에러가 나요. 최근 자바로 설치를 하시면은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설치를 하는데 이게 있는데 JDK 11을 추천을 한대요. 그래서 너무 높은 걸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이렇게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맥에서 설정을 하시는 거고 맥 말고 여기서 윈도우스를 딱 누르시면 윈도우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윈도우스에서 어떻게 이게 패스 베리어블 설정을 하는지 다 나오니까 여기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맥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 설정을 해줬고요. 여기까지 해줬고 네, 그 다음에 폰도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폰도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에베런 안드로이드. 실행을 하시면 그래서 지금 폰에다가
APK 파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폰 이름이에요. 삼성폰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면 네, 지금 떴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면이 지금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iOS에서 했을 때랑 똑같이 이제 실제 핸드폰에서 할 때랑 그리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는 아직 안 해봤지만 어쨌든 거기는 하얀색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쩌서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해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에뮬레이터를 하나 돌리고 있으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는 빼고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에뮬레이터에다가 돌려볼게요. 자, 해서 Starting App Emulator 5554에다가 지금 한대요. 네, 여기 보면 떴죠? 근데 여기는 또 하얀색이에요. 왜 그럴까? 하얀색이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는 어떻게 시작한다.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하고 에러는 어떻게 해결한다. 꼼꼼히 스텝대로 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요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엑스포 고하고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에 엑스포 고하고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CLI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처음에 그냥 앱만 띄워봤어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의 기본만 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iOS 할 때 제가 여기 코드에서 헤드를 지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헤드가 지워졌던 거죠. 다시 헤드를 추가해 볼까요? 여기서 플로가성 여기였죠. 다시 헤더를 추가를 해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보면 네, 여기 바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장비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면 지금 이제 에뮬레이터는 다 했으니까 꺼불고 백그라운드 열심히 꺼내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대표로 두면 그래서 설치를 새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헤더가 나왔죠. 근데 헤더가 또 여전히 검은색이네요. 이 장비에서 검은색인 경우에는 핸드폰이 다크 모드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iOS 할 때 제 아이폰이 다크 모드였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이런 것도 다 변수에서 계산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코딩을 하실 때 다크 모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하시면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OS든 안드로이드든 한 코드를 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두 가지 플랫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은 iOS나 두 가지 플랫폼을 위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리액트 네이티브의 강점이고, 그리고 대신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아니면 엑스코드가 필요해요. 결국은 안드로이드 가지고 그냥 개발을 하나, 엑스코드만 가지고 개발을 하나, 아니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지고 개발을 하나. 그러니까 제가 첫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는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돼요. 뭐 에뮬레이터를 어떻게 실행하고, SDK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그다음 뭐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서티피케이트는 어떻게 등록하고 이런 거를 다 아셔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앱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니까 재밌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앱 개발을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